안녕하세요.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글이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글의 창업자가 누구였죠? 맞습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죠. 그 두 사람이 구글닷컴을 인터넷 도메인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1997년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그 해입니다. 1997년 그 해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회사 이름을 처음에는 왓박스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의 스탠퍼드 기숙사 룸메이트가 다른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수학자 에드워드 캐시너가 만든 수학적 용어인데요. 구골이라는 것으로 1 뒤에 0이 100개나 붙는 커다란 숫자를 의미합니다. 캐시너는 우주에 존재하는 양원 입자처럼 엄청난 수를 묘사하기 위해 이 개념을 고안했는데요. 구골이란 의미가 인터넷을 통한 무한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했기에 구골이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와 브린이 철자를 잘못 쓰는 바람에 구글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고치려 할 때는 이미 구글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 된 것입니다.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글이 어떻게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검색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검색창에 입력한 질문이나 검색어가 1, 2초 만에 이해 가능한 정보로 가지런히 나열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웹사이트뿐 아니라 사진과 비디오, 잡지의 기사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 엔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구글의 창업자 페이지는 검색 엔진의 기본 아이디어 개념을 어느 날 밤 꾼 꿈에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전체를 다운로드한 다음 링크만 남겨둔 채, 여기서 링크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링크만 남겨둔 채 모두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틀만 남고 거기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 하고 꿈을 꿨다고 하네요. 꿈에서 깨어난 페이지는 종이에 자신의 꿈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현재까지 구글의 심장부를 차지하는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라 함은 컴퓨터 용어인데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에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던 페이지와 브린은 그들의 시스템이 유효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고 그보다 더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시스템의 개념이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정렬하기 완벽한 도구일 뿐 아니라 검색 결과를 서열화하기에도 적합했던 것입니다. 1990년 중반 이미 첫 번째 검색 엔진이 등장했지만 페이지 랭크는 브린이 개발한 복잡한 수학 원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링크와 별도로 검색 결과와 관련해 바른 검색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었는지 혹은 필요한 모든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이지 랭크는 이전까지 개발된 그 어떤 검색 엔진보다 훌륭하고 유용하며
도움을 주는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구글의 성공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급격히 성장하는 웹세계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가 검색 기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검색 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페이지와 브리는 두 사람이 자체 역량만으로 인터넷 검색의 한계를 돌파했고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웹 관련 사업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98년 구글은 하루의 접속 횟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회사를 차릴 시점이 되었습니다. 두 학생의 기술적 한계 돌파에 관한 소식은 실리콘밸리에 널리 알려졌고 억만장자인 벡토샤임은 두 사람의 프리젠테이션에 감동을 받아 곧바로 10만 달러를 수표로 주었습니다. 10만 달러는 하나로 약 1억 6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998년 9월 구글은 드디어 회사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꿈에서 본 아이디어가 두 청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한 검색 엔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며 이 프로젝트가 한 억만장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부로 연결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일궈낸 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글은 처음부터 엄청난 컴퓨터 용량을 구축했고 그 속도는 이전의 최고봉인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업가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날 페이지는 문득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돈을 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검색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구글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검색 기능은 세상에서 가장 유효한 광고 수단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수많은 검색어를 입력한 뒤 그 결과를 모두 인쇄했고 다음날 구글의 사무실은 광고가 포함된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로 도배되었고 그 밑에는 페이지의 논평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의 기술은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주제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색어를 자동적으로 광고와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중해의 섬을 검색어로 넣으면 그 지역의 호텔이나 지중해로 가는 비행기표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형식의 광고는 광고주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구글 웹사이트에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은 이들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그에 따라 돈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소규모 회사도 때로 저렴한 광고비로 구글에 광고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구글은 자사가 개발한 검색 기능으로 자체 광고를 하는 것 외에 자체 기술 및 관련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회사들도 광고 효과를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업체나 블로그도 구글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구글은 광고 수익료의 1%를 자기 몫으로 가져갑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했는데 덕분에 많은 팬층을 확보하게 됩니다.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두 번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세 번째로 또 만나요.